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손유동이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월 마지막 주 KBL 룸 임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좀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굉장히 또 오랜만에 네. 이렇게 왔는데, 네. 근데 이게 일주일 쉬었는데 네. 뭐 그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건 그래요. 네. 그냥 항상 거의 매주 저희가 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같이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냥 그날이 그날이었고 그날이 네, 네. 아 솔직히 그 그렇습니다. 동네 동생 같아. 네, 동네 동생. 굉장히 익숙한, 네. 네, 아 그냥 뭐 일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잘 먹는 동네 동생.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를 쉬었고 지금 이번 주 다시 또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었고 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었어요. 뭐 전성현 선수라든가 뭐 김선영 선수라든가 많은 이슈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모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폭풍 선배님이 이동혁 기자의 공격 패턴은 한결 같은데 원 패턴만 쓰는데도 디펜스가 무너지는 이동혁 기자. 네, 한마디만 할게요. 네. 써이지. 써이지. 아 그렇죠. 네.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 진짜 원 패턴으로 저를 계속 공격하셨는데 제가 계속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농구 선수들 KBL 선수 팀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다. 뭐 그렇죠. 공격이 단조롭네, 수비가 뻔하네. 그렇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멘탈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좀 이제 강화시켜 주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쉽게 뚫리는 바람에 뭐 그렇죠.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이동환 기자는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게 한계구나. 저 친구는 그렇죠. 저게 한계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멘탈은 이제 유리가 아니라 순두부예요. 순두부. 네. 근데 또 어떤 저한테만 그러는데 또 뭐 네. 에어볼이랑 이쪽은 또 강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저보다 어리면 또 무시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노래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댓글 인투 더 레인 네임 오랜만에 또 네. 댓글 달아주셨는데 일본에 열린 B리그 올스타전을 보고 왔습니다. KBL 올스타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재밌고 규모도 크더군요. 무대 규모와 이벤트 완성도에서 이번 KBL 올스타전과 너무 차이가 컸던 것 같고 뭐 어떤 걸그룹이나 장기자랑 없이 오직 농구를 테마로 선수들의 상품성을 살린 게 돋보이더군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스타전에서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담고 거기에 이제 농구 팬 여러분들의 어떤 만족도를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 좀 학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농구 선수들이 농구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자기가 프로다. 거기에서 올스타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뭐 기량의 한계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더 살릴 수 있는 어떤 이벤트 뭐 예를 들면 아마추어 선수들과 1대1 대결을 한다든가 뭐 또 최근에 보면 그 크록스맨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근데 그 그렇죠. 친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아끼는 그렇죠. 동생인데 네. 뭐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1대1 대결을 한다든가 그러니까요. 뭐 네. 요런 이제 농구와 관련된 이벤트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단지 그냥 와서 춤추고 뭐 하는 거 뭐 일본 팬들에겐 좋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포맷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네. 게 사실 이제 올스타전 본 경기는 사실 재밌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텐션도 떨어지고 선수들도 특히 이제 부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한 플레이, 터프한 플레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 뭐 3점을 그냥 던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 그 환경 안에서 좀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예를 들어서 이제 NBA 저희가 이제 KBL 올스타전도 뭐 NBA처럼 이제 막 드래프트도 하고 이런 거 계속 이제 좋은 거를 따라가는데 또 NBA는 그 와중에 드래프트하는 게 성공을 거뒀는데 이번 올해 올스타전에서는 드래프트를 미리 안 하고 30분 전에 드래프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주도적으로 알아서 먼저 그렇죠. 스스로 고민하고, 그러니까 NBA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좀 그런 포맷이나 뭐 4쿼터에 진짜 막 그런 테니스 스코어처럼 막 점수제로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하던 거 하는데 이벤트를 막 춤추고 막 이제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농구적인 부분이 말씀하신 대 떨어지는 그런 이벤트를 너무 또 많이 늘리면 또 선수들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물론 KBL 현장에 계신 분들 굉장히 지금 고생하시겠지만은 고민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생각이 지금 들어요. 당장 고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덩크슛 콘테스트 지금 시간 제한을 두고 막 무차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거 그냥 딱 세 차례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거기서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왜 네.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양수진님이 네. 저희가 지지난주 방송 때 이제 각 그렇죠. 팀별의 예상 순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받으셨나요? 아니요. 예, 저는 갈 때마다 약간 네. 다들 그걸로 걸고 넘어지시더라고요. 네네. 이동 이기자 네. 이러셨는데 자 시청자분들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도대체 몇 위를 원하시는 거냐? 아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위 농구 맞추시는 거 보셨나요? 다 반대로 가. 그건 아니죠. 솔직히 다 틀렸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뭐 맞는 것도 있지. 예. 맞은 적도 있죠. 그럼 자기들은 맞춰? 자기들은 네. 맞추냐고. 10개 구단 감독들이 얘기했을 때 우승 후보 어디 꼽았습니까? 네. SK, KT, DB 꼽았죠. 아, 그쵸. 맞죠? 벌써 거의 어. 가스공사까지 해서 근데 SK 빼고 다 가스공사 그러니까. 예. 아니 네. 다들 그 왜 틀렸어요.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제 적반하장식.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예, 네, 공격이다. 그렇죠. 공격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양수진님이 LG 나준순위 예상 감사합니다. 1위 농구는 항상 빗나가서 너무 좋네요. 챔프전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팬 여러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네. LG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아, 진짜 저희가 LG 현대모비스 조금 내려갈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뭐 전혀 그럴 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근데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갈까요? 지금 저주하시는 건가요? 저는 L 동력입니다 올 시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반응도 있었고, 자 이준호님이 올스타전 리뷰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올스타전 얘기를 조금 했고 간략하게 그 임동섭 최승욱 트레이드 이야기도 좀 해주시지 이렇게 그제 휴식기 때 이제 휴식기 직전에 트레이드가 터졌죠. 네. 예,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LG 입장에서는 좀 슈터 자원이 필요했고 삼성 입장에서는 좀 에너지 레벨이 있는 윙 자원이 그렇죠. 필요했던 그런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윈닝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루즈 트레이드도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임동석 선수도 그렇고 최성욱 선수도 그렇고 이제 그 팀에서 지금 이제 포지션이 살짝 겹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임동섭은 장민국이 있고 그리고 삼성에서 지금 필요한 건 이제 에너지 레벨을 강하게 하면서 수비와 꾸준히를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LG는 지금 윤원상이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최승욱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서로 트레이드를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가 LG 얘기할 때 키포인트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조상현 감독님이 제가 1라운드 때 이천에서 뵀을 때 여쭤봤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일관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LG는 일단 선발 라인은 마레이지 않습니까? 네. 마레이에서 나오는 볼을 마레이한테서 볼이 나왔을 때 이제 클라우저 수비 달려오는 수비를 하지 않습니까? 로테이션 수비를 하는데 그걸 어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그렇죠. 뭐 이제 받자마자 돌파도 되고 점프 캐치앤슛도 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임동섭은 사실 이제 최근 몇 년간 슛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어쨌든 사이즈가 있는 슈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안정감을 조금 찾기 시작하면 사실 꽤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부한 네. 표현으로 샤프 슈터다. 굉장히 슈터. 오랜만에 네, 듣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LG가 기본적으로 이관이나 이재도 선수가 있고 뭐 정희재 뭐 이런 3점을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기복이 좀 심해요. 맞아요. 예, 네. 그 부분이 미세하지만 가장 뭐랄까 뼈아픈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임동섭을 데리고 왔고 근데 아직까지 좀 이제 슈팅 밸런스는 좋지는 않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시아 브레디 님이 아바리 2라운드 화력이 떨어진 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LVP로 네. 꼽았거든요. 네네. 이제 1라운드에 최고의 플레이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MVP라고 주장하는 게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아직도 팀에서 제일 볼핸들러와 플레이메이커이고 네트 레이팅 이제 공수 효율 마진이죠. 그렇죠.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 플러스 5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 조시아 브레디 님이 그 외국인이세요. 제가 알기로 꽤 농구 팬들에서 유명한 그리고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그걸로 이제 조금 아바린도에서 그래도 MVP는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박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 나름 이제 괜찮다. 이 의견에도 동의를 한다. 근데 이건 다른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아바렌토스는 저희들이 처음에 봤을 때 시즌 초반에 봤을 때 이 선수가 외곽코어의 핵이다라고 봤었고 현대모비스가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압박 수비가 굉장히 압박 수비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근데 아바렌토스가 들어가면서 그 혀를 완전히 다 뚫어냈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중반부터는 어떤 약점들이
그런 강점보다 약점들이 좀 더 많았던 부분이 슈팅 셀렉션의 문제 확실히 좀 있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가 이제 압박을 가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한계점이 조금씩 보였었고 그게 이제 부진으로 좀 이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바렌토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강점으로 봤었는데 점점점 계륵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대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외곽 에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계륵화가 좀 있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고 뭐 조슈아 브래디님 얘기도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준점 자체를 저희가 좀 높인 상태에서 아바렌토스를 네.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나온 그런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각 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캐럿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중간 성적 지금 2패고 김승희 감독은 어쨌든 6강 갈 거다. 네. 6강 가고야 말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5연승 하다가 지금 2연패 했고 SK에 잡혔고 이제 KT에 잡혔는데 그렇죠. 잡힐 만한 팀에게 잡혔어요. 네, 그렇죠. SK전도 접전이었고 사실 KT전은 힘이 확 빠지면서 그냥 좀 완패를 했는데 그 전에 5연승 때 분위기 보면 좀 이제 이 팀이 다시 조금 궤도에 조금씩 올라간다. 알레찌 영입이 네. 괜찮은 어떤 영입인 것 같고 확실히 좀 그래서 아직 뭐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할 승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철저하게 잡을 수 있는 팀들은 잡고 그렇지 못하는 팀들한테는 뭐 이제 내주고 뭐 이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알레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 사이먼이 없을 때보다는 팀의 어떤 공수 불균형 이 부분이 많이 좀 해소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정현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성장 폭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지만 왔을 때만 10분 15분 정도 뛰어서 이제 롤 플레이어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캐럿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정현 뭐 전성현 그다음에 이제 그 디디 로슨 게다가 이제 좋은 롤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최현민이라든가 뭐 김강선이라든가 김진유라든가 이런 수비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5할 승부는 좀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전성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KT전이죠. 그 2쿼터에 이제 정성우의 어떤 속공을 막는 과정에서 비신사적인 어떤 동작을 취했습니다. 이제 뒤에서 밀었죠 한마디로. 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좀 위험한 액션인데 그 이후에 좀 또 이제 농구 팬들이 좀 사이에서 이제 화제가 된 게 그 후에 정성우 선수가 좀 거칠게 이제 왜 그랬냐 약간 항의를 했는데 전현 선수가 약간 웃으면서 삿대질을 하는 그런 장면이 화면에 잡혀서 이거에 대해서 전성현의 어떤 이제 전성현이 이거 완전 이거 뭐 하는 거냐 약간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논란들은 저는 이제 정확하게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의 입장을 그렇죠. 들어봐야 됩니다. 예, 네. 제가 전화 통화 다 했어요. 네. 다 했는데 전성현은 이제 뭐 점프볼의 기사도 나왔지만 좀 오해받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양측의 주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전성현의 시선은 들어가는 과정에서 스텝이 살짝 꼬였다. 그래서 정성호가 앞에 달리고 있었고 이렇게 살짝 밀었다. 살짝 밀렸다. 밀었다. 그래서 정성호가 그 탄력 받아서 나중구려졌는데 그 나뒹군 장면을 자기는 보지는 못했다. 그리고 정성호가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길래 와서 웃으면서 너 도대체 뭐라 그랬어? 이제 그런 입 모양 장면이 보입니다. 뭐라 그랬어? 라고 했고 김영한 주장도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말렸고 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맹비난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성현이 비매는 행동이었고 그 후속 조치도 최악이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주주를 이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성현의 반박은 그겁니다. 그 반박이라기보다는 이제 상황 설명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정성우를 담그려고 했다면, 그러니까 비난의 주 포인트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전성현이 굉장히 위험한 파울을 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예. 두 번째 사후 조치도 뻔뻔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좀 비웃음 비슷하게 날리고 삿대질을 하고. 예. 근데 그 상태에서 전성현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담그려고 했다면 속된 말로 그냥 요렇게만 했겠느냐 확 밀었겠지. 근데 살짝 스텝이 꼬여서 살짝 민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상황을 보진 못했기 때문에 정성호가 옆에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자기가 2년 선배니까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웃었다. 그러면서 삿대질이 아니고 이렇게 손짓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성현 얘기는. 네. 자, 그 정성우는 철저하게 피해자죠. 그렇죠. 정성우. 근데 정성우도 여기서 불안한 게 뭐냐면 이 정성우에 대해서는 정성우가 약간 전화 통화를 하고 해보니까 어떤 면이 있냐면 전성현 선수와 같이 그렇게 논란이 되는 그 부분을 확대되는 게 싫어요. 본인이 싫어하는. 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였고 그 상태에서 정성우는 그겁니다. 고의성은 잘 모르겠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전성현과 이렇게 엮이고 싶지 않다. 즉 이제 이게 엮이고 싶지 않다가 뭐냐면 전성현에 대한 어떤 불편함, 뭐 불만 이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전성현 형도 MVP 레벨을 달리고 있는 선수고 뭐 그런 부분이 경기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믿고 싶고 거기에서 그냥 서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딱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화가 왔다. 전화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 같이 얘기를 했고 잘 풀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양측의 또 주장이죠. 그렇죠. 각자의 주장이고. 객관적인 시선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전성현의 행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영리한 고의성. 확 밀면 사실 맹비난이 올 걸 뻔하니까 그냥 살짝 민 건데 그 상태도 요 정도만 딱 하고 딱 그쳐야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있었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많은 이제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작년부터 그 정성우 선수가 전성현을 밀착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이제 짜증이 좀 정립이 됐겠죠. 전성현 입장에서는 그 정성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범위 내에서 터프한 수비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간적인 어떤 짜증이 좀 나지 않았냐. 여기서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경기장 들어가면 약간 이제 하이퍼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승부욕이 끌어올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그 흥분한 상태에서 전성현이 고의적으로 민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또는 우리 이류농구 시선을 볼 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쌓이면서 요런 이제 사건이 갖다 쳐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성현의 파울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성현이 좀 과도했던 게 맞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뭐 나왔던 이제 뭐 삿대질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그냥 당황해서 또는 황당해서 또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소를 지었던 거고 너 뭐라 그랬어라고 했던 거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비판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하이퍼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팬분들이 이제 워낙 맹비난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감안을 하시는 게 좀 좋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경기장 밖에서 저희가 이제 팬의 시선에서 객관적인 시선을 봤을 때는 사실 전성현의 이 장면은 굉장히 좀 비난받을 여지가 많은 건 사실 어쨌든 밀었고 밀긴 비난 밀었고 받아야죠. 예, 의도적인 뭐 고의성은 진짜 당사자만 알겠지만 어쨌든 밀었고 이후에 바로 뭐 잡아주거나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딱 이제 그렇게 비난받을 부분이 많은데 이제 그 경기 안에 있는 선수들 굉장히 말씀하신 흥분도가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정성우나 전성현 같은 선수들은 또 승부욕을 이제 그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그 안에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선을 넘을랑 말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수비하는 동작, 정성호 같은 경우는 전성현은 움직일 때 이제 그런 미는 동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KT랑 전성현은 약간 그 묘한 관계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전부터 KT가 전성현 뭐 잡을 수 있다 없다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던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전성현 선수 KT에 대해서도 굉장히 라이벌 의식도 강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정성우는 지난 플레이오프 때 저희가 자주 얘기했지만 전성현을 전담 맡고 있고 이러면서 그 이제 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나온 건데 약간은 저는 이게 이렇게 물론 이제 위험하죠. 근데 이게 맹비난은 조금 이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여기서 좀 헷갈리긴 해요. 어떤 부분이 헷갈리냐면 일단 정성우는 피해자예요. 그냥 정성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크게 해서 그냥 잘 넘어갔어요. 그렇죠. 정성우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비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거친 파울을 당한 상태에서 정성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 근데 그러면서 정성우가 사실은 거기에서 욕을 해도 전성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렇죠. 예. 네,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고 위험한 상태. 그 정성우는 철저하게 피해자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약간 뭐 대인배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다.
전성현의 이제 주장은 살짝 이제 반은 이해가고 반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전성현의 짬밥이 얼만데 이렇게 살짝 민 거에 대해서 확 넘어가는 걸 몰랐겠느냐라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그 후속 그 정성호가 이제 나뒹굴어진 그런 부분들을 못 봤겠느냐. 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고의성은 저는 좀 있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삿대질이라든가 삿대질이라는 표현을 썼죠. 또는 이제 그 뭐 비웃음 표현을 썼는데, 예전에 보면 그 전성현 선수가 이제 선은 안 넘는 선수인데 KGC하고 게임을 할 때 KGC가 그 전성현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하면서 그 굉장히 몸으로 치대는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팀 동료였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전성현이 웃으면서 야 그만해 아프다. 그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그랬던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웃음은 뭐 비웃음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좀 약간 당황스러움 이런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 삿대질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후속 저는 그래서 어떤 최종적으로 판단한 건 그거예요. 전성현의 파울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다. 단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뭐 잘못됐느니 그러면서 전성현을 완전 싸잡아서 비난하는 건 과도했다. 저도 완전 그거는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좀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농구에서 이제 이게 이제 농구 팬들이 화난 게, 농구를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는 게, 점프하는 선수를 미는 건 정말 최악의 어떤 행위. 최악이죠. 그리고 예. 정성은 달려가면서 레이업으로 올라가는 동작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성현이 고의성이 있었든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든 사실 그 동작은 사실 농구에서 있으면 안 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전성현이 의도했든 안 했든, 스텝이 꼬였든 안 꼬였든 사실은 이제 정성훈 선수에게 뭐 본인이 연락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은 뭐 사실 뭐 어떻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액션은. 그래서 전 이거는 사실 욕먹어 마땅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맞아요. 본인이 좀 주의를 해야 돼.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이거 해야 절대 돼요. 안 하도록 네. 해야 되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그 이후의 부분은 사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전성현 쟤 봐라, 표정 봐라, 손짓 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기에는 좀 인성 논란까지 가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GC 1승 1패입니다. 네, 현재 이제 순위 1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LG한테 패하고 가스공사 연장전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오마리 스펠맨 리스크가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아마 체력이 떨어지는 중후반 또는 플레이오프에 이런 그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오마리 스펠맨이 뭐 이제 뭐 2경기 정도만 치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뭐 바닥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도가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KGC는 정확하게만 해도 기본적으로 6할에서 6할 오픈 정도의 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인데, 스펠맨이 외곽으로 좀 돌면은 그 승률이 저는 살짝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극적으로 좀 나타났던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LG전 이제 1, 2위 대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네.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때 전반에 야투 7개를 던져서 모두 놓쳤고, 네. 3점도 뭐 안 들어갔고, 정말 야투율 17.6%로 네. 이제 부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펠맨은 그래도 뒤집으면 이제 뒷도보다는 도나 개 최소 걸 이상 무조건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KBL 최고급 외국인 선수죠.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뒷도가 뒷도도 아니고 뒷개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샷 셀렉션에서 슈팅감이 안 좋을 수 있죠. 또 KGC는 모션 오펜 쓰니까 그때 이제 본인이 약간 플레이를 바꾸거나 약간 어떤 샷 셀렉션에서 조금 조심하고 약간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그게 되게 현명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될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격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또. 저도 스펠맨 상황법이 네.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그 최준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즌 전보다 좀 살이 찐 느낌도 있다. 이게 뭐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는 않은 선수예요. 제가 볼 때는. 맞죠. 예. 그러니까 최준슈가 계속 있다라는 거는 NBA에서 궁극적으로 실패했던 이유도 이 부분인 그렇죠. 것 같고, 네. 근데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쪘고, 살이 찌기 때문에 슈팅 효율이 떨어지고, 근데 그 선수가 슈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슈팅 효율이 그나마 좀 영향을 덜 받을 텐데 외곽에서 도는 걸 또 선호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조건들이 있고, 여기에 세 번째로 리드 앤 리액트는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 능력 플러스 자신의 파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슈팅 능력 이제 이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요리로 잘 만들지 못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예. 같은 이제 외곽슛 기반의 외국 선수 비교했을 때 전 로슨이 스펠맨보다 농구 잘하는 선수라고 아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로스는 스펠맨보다 좀 노련하고 물론 이제 나이도 더 많고 이제 해외리그 경험이 많은 그런 거 있지만은 더 노련하고 지능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스펠맨은 이 폭발력과 에너지 레벨 여기에 이제 슛 감 좋을 때는 그냥 뭐 알고도 못 막는 괴물이죠. 괴물인데 뭐 이제 인상공사 관계자분들 나르는 냉장고 같다. 이제 지난 시즌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냥 에너지 레벨 괴물인데 자 이렇게 경기 좀 안 풀릴 때 상대가 집중 견제할 때 이럴 때 이 업앤다운과 이 본인의 어떤 자신의 플레이를 컨트롤하는 능력 내 경기력이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다면 이거를 어떤 스타일로 평균치 이상으로 다시 좀 끌어올릴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안 만들어진 건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펠맨은 가진 그러니까 본인이 좀 뭐랄까, 그러니까 난 뭐 그냥 던지지 뭐 이런 마인드가 나쁘다기보다는 아직 그런 근원적 한계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벽이 있어요. 이걸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벽이 굉장히 탄탄해요. 근데 약점들이 있어요. 그 로스는 그 약점을 톡톡 찌르면서 벽을 무너뜨려 자연스럽게. 그렇죠. 근데 스펠맨은 그냥 갖다 박아요. 그렇죠. 상대가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박아서 근데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쓰러져요. 넘어져요. 근데 힘들어. 그렇죠. 어떨 때는 자기가 튀겨서 나가기도 해. 그렇죠. 그런 느낌. 예. 그리고 김상식 감독은 이제 그 어떤 전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펠맨에게 좀 더 골밑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2대2 공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잘 개선이 좀 안 돼요. 이 부분은 좀 더 강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KGC는 어차피 제가 볼 땐 플레이오프 직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팀이고 근데 중후반에 들어가서 어쨌든 1, 2위 싸움이 계속적으로 가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1등, 2등, 3등 뭐 요 싸움이 4등까지 싸움이 가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니까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4강 마지노선은 2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스펠맨의 그런 플레이가 좀 더 다듬어질 필요는 있고 이게 좀 뭐랄까 변수가 아니고 상수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계속 변수이고 그 변수가 지금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때문에 좀 더 강렬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아반도 지금 예. 감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다 결장을 했죠. 이제 세 네. 경기 다 결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KGC 쪽에서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반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선수가 이제 제대로 어떤 로테이션에 합류하고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이제 까다로운 상대 입장에서 히든 카드, 무서운 그렇죠.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뭔가 이제 KGC가 그때 1위로 워낙 독주로 잘 나가고 있었고 아반도가 조금 본인이 시스템을 망칠까봐 약간 조심하는 부분도 있었고. 한국 농구에 대한 적응 부분도 있었는데 자 지금 이제 후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각 팀이 30경기 이상 치렀고 20경기 안 남은 팀도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아반도가 물론 컨디션 이슈가 있다고 하지만 출전 시간 들쑥날쑥하고 김사직 감독님 말로는 수비적인 면에서 아직 이해도가 떨어져서 안 되는 나는 그냥 과감하게 좀 줄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상태로 갔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아반도의 히든 카드의 위력 그게 발휘가 될까 플레이오프에서 요런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KGC는 우승을 기준으로 항상 삼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승 1패를 했는데 사실 1승도 가스공사 연장 접전 끝에 사실 승리를 갖다 거둔 거여서 경기력이 지금 좋지는 않다. 요 두 선수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풀리게 되면 KGC는 최강이죠. 진짜 근데 이게 풀리기가 사실 좀 까다로운 문제이긴 해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 이제 주간 성적 3승입니다. 지금 이제 연승을 달리고 있고 지금 7위까지 올라와서 지금 DB가 어떤 새로운 6강 경쟁의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DB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부분이 있고 여기에 두안 에르난데스를 퇴출을 하고 말콤 토마스를 선택을 했는데 전 이 부분도 좋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한간에서도 이런 얘기도 해요. 이상범 감독 나가고 난 다음에 3승을 했어? 그리고 이상범 감독 나간 다음에 와서 선수들이 막 무릎 꿇고 좋아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기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감독 교체였던 효과인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저 그렇죠. 겉으로 볼 때.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진작에 그렇게 하지 왜 못했어?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DB는 좀 뭐랄까 정말 이제 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이럴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리고 에르난데스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 딜레마가 있는 외국인 선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감독 교체 이후에 퇴출을 시키고 말콤 토마스 굉장히 뭐랄까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선수를 그렇죠. 데리고 왔어요. 네. 네. 사실 이제 토마스는 이제 KBL 오래 보신 네. 팬분들이라면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2011-12 시즌에 모비스 소속으로 이제 17경기를 뛰었고요. 당시에 평균 20씹을 하다가 네. 이제 팀을 떠나게 됐는데 이후에 G리그나 해외 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이번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11년 만에 지금 토마스가 돌아왔는데 지금 기량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최근에 그 러시아 리그에서 뛴 어떤 경기를 보면은 이 선수 진짜 저도 DB랑 좀 잘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 선수는 에르난데스랑 다른 게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어긋나는 1대1 플레이나 욕심을 부리는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이 선수는 철저하게 어떤 빅맨으로서 이제 이동환 기자가 이제 어제 저랑 현장에 같이 계실 때 그런 얘기 하죠. 네? 요즘 빅맨은 스키다시다. 스키다시다. 스키다시다 그랬죠. 네, 말콤 토마스 요즘에 나는 스키다시다. 나는 가잠이다. 약간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그렇죠. 선수예요. 그래서 그렇죠. 2대2 게임에 스크린 성실하게 걸고 롤해서 들어가서 받아먹는 득점 충실하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1대1 필요할 때 포스트업 훅슛으로 한 번씩 간결하게 메이드 해주고 그런 이제 딱 빅맨으로서 지금 현대동에서 해줘야 될 역할을 하고 자 DB가 지금 어쨌든 알바노라는 너무 특출한 자원이 있고 강상재가 폼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외국 선수가 막 내가 뭔가 해야지 욕심부리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성실하게 오히려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러시아 리그 스팀 토마스의 플레이는 그거 토마스가 본인이 마인드만 딱 그런 마인드로 온다면은 굉장히 좀 잘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이제 이 선택이 진짜 나쁘지 않고 오히려 DB가 이렇게 된다면 6강 진출했던 다크호스로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에르난데스는 이제 공격력은 분명히 있지만 그 홀로 하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걸 잘 써야 되는 그래서 계속 깎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깎이는 선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선수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이 에르난데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괜찮다. 근데 말콤 토마스의 기량은 좀 봐야 되긴 한데 지금 이 선수였던 성향이라고 그러면 DB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이제 주간 성적 1패입니다. 현대모비스에 패했고 현재 10입니다. 이제 12연패. 네. 당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삼성이 후반기에 이제 다랄 윌리스죠. 다랄 윌리스와 앤서니 모스 합류시키면 승부를 뒀는데 앤서니 모스는 기대보다는 조금 이제 못 미치는 그런 느낌이고 그렇죠. 다랄 윌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외가 굉장히 좋고 또 이제 뭐 받아먹는 득점도 좋고 1대1 이제 돌파 능력 좋은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 효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데 삼성의 어떤 공격 시스템에서 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강요하기 때문에 윌리스에게 몰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의 어떤 공수 밸런스는 약간 그 공격 밸런스가 내외가에서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기존에 이제 테리 데릭스 체제 좋았던 것은 저희가 뭐 언급을 한 적도 있지만 테리가 철저하게 어떤 스크리너 역할 이런 것도 에너지 레벨 높게 스윙을 해주고 이정현, 김시래나 국내 핸들러 기반의 어떤 2대 게임 기반의 어떤 공격을 했는데 지금 삼성이 어쨌든 이정현, 김시래가 부진하고 있고 그쪽에서의 어떤 이제 경기력이 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윌리스는 왔고 시스템은 예전처럼 약간 돌리려고 하고 또 이제 해결사 역할을 윌리스가 또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엇박자가 굉장히 좀 많이 꼬여 있는 스텝이 많이 꼬여 있는. 그러니까 윌리스가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삼성이 뭔가 정돈이 안 된 느낌이 사실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 이정현이나 김시래가 뭐 올라오지는 않고 있고요. 이원석이 지금 종아리 파일럿도 3주 부상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그래서 지금 수비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원래는 삼성이 이제 수비를 기반으로 해서 탄탄하게 가야 되는 그런 팀인데 수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이호연이나 뭐 이동엽 들어와서 뭐 나쁘지 않은 역할,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최근 3경기 평균 실점 87점이라면 이길 수가 없죠. 삼성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모습이 은희석 감독님이 당연히 뭐 연패가 길어지고 이걸 떠나서 내용적인 면에서 아마 은희석 감독님이 구상했던 것과는 꽤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희석 감독님 어쨌든 수비와 어떤 이런 부분들 강조를 하고 트랜지션을 강조를 하는데 지금 삼성은
이 베테랑 백코트 자원이 이제 뭐 부상이나 체력 이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수비가 지금 이원석 나가고 여기 뭐 조구성도 지금 부상으로 이탈돼 있으니까 장민국 4번으로 나오니까 뭐 현대모비스 보면 장재석이 거의 노골적으로 공략당하고 지금 인사이드 수비는 거의 약간 붕괴 상태에 가깝거든요. 이건 뭐 이제 자원이 없고 자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든 삼성이 원래 이제 1, 2라운드 때 보면은 저도 진흙탕 싸움 막 가져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아예 그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차민석 선수가 네. 올 시즌 데뷔를 했어요. 네, 올 시즌 데뷔전을 지난 모비스전에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5일에 뛰고 297일 만에 1군 경기에 뛰었습니다. 그래서 8분 14초 정도 뛰었는데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또 삼성 팬들 입장에서 조금 약간 아픈 손가락. 예, 이번 시즌에 이원석이 어쨌든 포텐셜을 꽤 터뜨렸다면 물론 부상 이슈가 계속 좀 있긴 하지만은 차민석은 아직도 좀 많이 보여줘야 될 게 많은. 예, 좀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좀 계속 이제 아쉬운 약간 이런 선수이긴 합니다. 예. 지금 차민석 선수가 조금씩 늘었던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임팩트가 없어요 지금. 아직 그렇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뭐 여전히 이제 그 팀 패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선수이고 뭐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게다가 그걸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운동력을 가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저는 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러니까 사실 3년이 지나 버려서 그래서 3년 동안 1순위가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어쨌든 비판의 대상이고 이거는 약간 어떻게 실패한 픽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일단 고졸로 왔고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또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선수가 지금 성장할 기회 자체를 제대로 지금 받지 못해. 이게 팀에서 안 준 게 아니라 어쨌든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 기회가 제대로 안 만들어진.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그냥 흘러가 버린 느낌이 있어서 이게 되게 진짜 애매하다는 말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삼성이 지금 유망주들이 많습니다. 조우성도 있고 뭐 이원석 그리고 올 시즌 이제 신인인 신동엽도 있고 차민석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크기 위해서는 어떤 코어가 좀 형성이 된 상태에서 롤플레이 역할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역할이 확대되는 게 중요하지. 이 선수들만 딱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아예 게임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럴 확률이 높은 게 지금 삼성의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을 갖다 잘 조화를 좀 이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삼성은 제가 볼 때 6강은 쉽지가 않고 다음 시즌 이제 데뷔를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많이 좀 필요할까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정현 김치리가 여전히 좋지가 않은데 이게 부상 이슈도 있는데 내년 되면 또 한 살 더 먹거든요. 그렇죠. 좀 뭐랄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정현 선수를 영입했을 때 삼성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시선들이 분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 백코트 자원이고 이게 수비 문제가 이제 좀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 과연 네. 삼성이 어떻게 해결할까? 이정현이 뭐 영리하고 농구 잘하는 선수인 건 알지만 이 선수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김실애도 부상에다가 이정현도 부상에 체력적인 이슈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시즌 한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백코트 콤비는 어쨌든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봐야 돼. 이번 시즌 한정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외부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거 이제 보완하는 카드로 뭐 이제 이동엽께서 많이 칭찬하셨던 이동엽도 있었고 삼성이 이제 다른 어떤 자원들의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또 이제 막 투트랙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부상 이슈로 여기가 무너지니까 이정현 김실의 어떤 불안한 모습이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확 드러나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명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고 이거 보완할 카드들이 이번 시즌에 무너졌는데 과연 다음 시즌은 좀 이게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 유망주들도 커야 되고 다른 롤 플레이어들도 좀 부상 없이 뛰어야 돼요. 이게 일단 기반이 무조건 돼야 될 것 같아서 맞아요. 되게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좀 많이 좀 힘들다. 좀 힘 좀 냈으면 좋겠는데요. 참 네.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KT 1승 2패입니다. 현재 8인데 자 이 팀 그래도 이제 그 외국 선수 전면 교체하고 네. 좀 분위기 좋다가 좀 치고 나올 것 같았는데 또 이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또 이제 저희가 꼽을 수 없는 게 이 양 선수가 아직도 조금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어떤 롤러코스터가 심한데 최근 두 경기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계속 이렇게 심하면 이제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득점 한 경기가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데 그 네. 선우 감독이 이제
아예 양홍석을 빼버렸어요. 경기 중간에 짧게 뛰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뛸 의지가 없었다라고 질책을 해서 그때 뭐 1득점 한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코칭 스태프의 어떤 비판을 받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보면 3득점, 2득점 경기도 있었고 이번 시즌에 그 양홍석 선수 이제 경기 그 게임 로그를 쫙 보면은 34경기 중에 10경기가 10득점을 못했어요. 이게 사실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죠. 10득점 못한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양홍석은 이번 시즌에 KT에서 에이스로 이렇게 팍팍 밀어주는 선수였고 그런 선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가 심하면은 이게 팀 입장에서는 현재 지도자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에버러지가 없으면은 좀 불안하다. 많이 불안하죠. 예, 양홍석 같은 경우는 좋을 땐 정말 좋은데 이 평균치 유지가 안 되니까 되게 조금 약간 팀 불안과도 약간은 이제 같이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아 저는 이 서동철 감독도 그렇고 이제 몇몇 감독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선수의 유망주가 있으면 뭐 김승희 감독도 그럴 때가 있고 유동 감독도 그럴 때가 있고 그 선수의 어떤 칭찬과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주는데 그게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좀 안 그런 게 뭐냐면 보시면 서 감독님이 공개 지책을 하면서 교체 논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농구에 눈을 뜨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이 선수가 지금 양홍석이 지금 한 3년째 계속 잠재력이 있다 그랬는데 터진다 그랬다가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선수는 본원적인 어떤 약점들이 있는데 그 매치업 상상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 또는 그 당일의 어떤 특수한 환경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복이 되게 심한 유형의 선수라는 게라고 평가를 해야 좀 더 객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어떤 약점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원인이 정확하게 딱 나오면 거기에 맞는 이제 대처법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의지의 문제다 그리고 빼고 그다음에 농구에 눈을 뜨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선수의 어떤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양홍석이 메인 볼 핸들링 역할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복이 좀 심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틀을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이게 맞든 틀리든. 근데 저는 그런 원인에 대한 어떤 분석 플러스 거기에다 이제 해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있는 몇몇 감독님들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선수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부분을 어떨 때는 이제 칭찬해 줘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뭐랄까 좀 약간 자만하거나 우쭐했을 때는 좀 깎아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프로 선수들이지만 지금 이제 KBL은 사실은 프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선수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약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일에 대해서의 어떤 그 세분이라는 어떤 그 문제점 또는 장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좀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약점을 얘기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반론을 해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약점을 얘기하면 상대에서 그거를 듣고 스카우팅 리포트 쓸 수 있다. 근데 다 알아요 지금. 혹시 그거는 감독님들이 얘기 안 하셔도 더 잘 알아요. 예. 다 비디오 분석으로 다 하고 오십니다. 정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수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당근 책찍이 어떤 이제 KBL 특유의 이 이제 감독님들의 어떤 이제 선수를 이제 뭐랄까 다루는 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그렇게 잘 맞는가도 솔직히 좀 의문이 들 때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서동철 감독님뿐만 아니고 10개 구단 감독님 모두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신의 농구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예. 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미시는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의심을 해봤는데 그런 어떤 빈도라든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요. 많이. 그렇죠. 예. 예. 아니 포포비치도 바꾸는데 스타일을 예를 들면 그렇죠. NBA 감독들도 다 자기가 잘 됐나 잘못됐나 물론 이제 NBA 감독도 꼰대 같은 감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낙오되는 거지. 그렇죠. 예. 오히려 그런데 많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근 채찍을 줄 수도 있는데 남들 다 보는 데서 하는 거잖아요. 언론에다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럼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정말 그럴 때는 정말
필요할 때만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선수들이 이제 뭐 기본 선수들이 뭐 열이고 이런 걸 떠나서 보는 앞에서 이렇게 채찍을 해버리면 사실은 선수들은 상처를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물론 그래도 이겨내는 게 프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주더라도 조금 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뭐 훈련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아예 따로 면담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당근 채찍을 너무 외부 보이는 곳에서 너무 많이 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애티튜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추상적으로 해버리면 이 선수는 완전 그걸로 이미지 박혀버리고 선수 본인도 되게 멘탈이 흔들리고. 그리고 감독님들 예. 입장에서도 그 평가가 좋을 게 없어요. 그쵸. 예. 예. 저 감독이 왜 저래? 뭐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막 커뮤니티나 이런 데 좀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뭐 비난이 쏟아지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평가가 좋을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게 얘기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 우리가 왜 그랬는지, 저 선수가 왜 그랬는지. 그렇죠. 그걸 이제 설득을 시켜주는 어떤 과정이 저는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 비판의 컨텐츠는 농구와 관련된 플레이에 대한 것이어야 기자들도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설득의 어떤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객관적 근거를 갖다 얘기를 하고, 또는 객관적 근거가 안 됐을 때 이런 상황적인 어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독님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전성현이나 정성우 논란을 얘기를 했을 때, 전성현은 어쨌든 그 자기가 조금 더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한 원고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설득이 한 50에서 60%밖에 안 됐어요.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양홍석 선수 지금 롤러코스터 기본인간 성장통인가, 이 선수도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리드 앤 리액트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야 된다 이 선수는. 지금 어떤 기능의 문제 이런 문제보다는 이 선수도 약간 좀 스펠맨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첫 번째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 거기에 이제 KT 하면 또 이제 저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대폰소 이 선수입니다. 데이브 일대폰소, 이 필리핀 아시아 쿼터 선수가 최근 합류를 해서 4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뭐 필리핀 허웅이다. 그래서 인스타 팔로워가 30만 명. 예, 이거 거의 KBL 뛰는 모든 선수 중에 뭐 압도적으로 1위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데뷔했을 때 뭐 임팩트가 있거나 아직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뭐 적응에 시간도 필요하지만 좀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성재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이타적으로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참 재밌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시즌 전에 필리핀 아시아 쿼터 뭐 데리고 온다 이런 얘기 했을 때는 좀 이제 볼 가지고 노는 약간 그런 농구를 예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뛴 선수들 면면을 보면은 좀 이타적이거나 굉장히 순하고, 코칭 스태프의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오히려 되게 순응하려는 성향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이렇게 유동 감독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벨랑겔한테 너무 이타적이다,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게 지금 고쳐져요? 안 되죠. 잘 안 고쳐주잖아요. 근데 주말 2경기가 벨랑겔이 폭발을 했어요. 그렇죠. 뭐 팀은 졌지만 저는 진작에 그렇게 갔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대성 1.5번, 벨랑겔 1번에서 1.5번 이렇게 해서 맞춰서 뭔가, 즉 이제 그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뭔가를 지적을 해줘야지. 판을 깔아주고 제대로 만들고 해줘야지. 너무 이타적이다. 그게 패스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막말로. 자기 공격 안 보고. 물론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걸 모르겠냐고, 이 선수들도. 예를 들면 그럼 자 낯선 리그 적응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직력을 중시하고 어제 그 아바렌토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서 가장 힘든 게 어떤 부분이냐고 얘기를 하니까 트랜지션이 굉장히 빠른데 패스가 굉장히 많다. 그 속에서 적응을 하고 패스를 하고 자기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뭐 이 선수들이 뭐 마이클 조던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죠. 너의 롤은 이런 롤이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을 해도 돼. 그렇지 않아. 물론 해주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단지 이타적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코칭 방식에서 패스 좀 해. 좀 약간 거기서 좀 빼줘야지. 이거는 굉장히 좀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를 살리고 이제 이렇게 선수의 플레이를 바꿀 때
저는 전술적인 부분의 어떤 조정과 어떤 디테일한 면의 어떤 변화, 코치들의 요구도 굉장히 디테일해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녹아들어야 되는데 선수만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선수가 바뀌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한쪽은 요구를 하고 한쪽은 그냥 받아들여서 맞추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엇박자 나는 경우도 좀 많고. 근데 지금 예. 필리핀 아시아 쿼터가 음. 굉장히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 선수 보세요. 알바노, 아반도, 벨랑겔, 일데폰소는 이제 예를 들어 구탕. 네.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네. 이선 알바도 있죠. 네. 이 선수들이 팀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팀에 녹아들려고 자기가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계속 코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저는 이제 국내 선수들보다 지금 태도나 이런 면에서 뭐 일부 몇몇 국내 선수들보다 훨씬 낫다고 봐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다. 여기서 그래서 감독님들이 이제는 좀 뭐랄까 좀 더 구체적인 롤을 주고 뭔가를 해줘야 될 때다. 이게 단지 한국 농구, 필리핀 농구의 어떤 차이점, 필리핀은 수비에 신경을 안 써요. 뭐 이렇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이제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필리핀 아시아 쿼터는 이 들어온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뭐랄까 좋은 모습들 갖다 보이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좋아요. 전 좋다고 봐요. 앞으로도 리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일단 볼거리 제공, 새로운 어떤 신선한 왜냐면 사실 이제 리그가 재밌으려면 신선함이 항상 있어야 돼. 매 시즌 새로운 선수의 등장, 새로운 강팀의 등장, 새로운 신인의 등장 이런 게 있어요. 사실 KBL이 조금 이제 몇 년 동안 보면은 뭐 지난해 신인들은 좀 달랐지만은 신선함이 없었어. 약간 이게 되게 노골적으로 보면 그냥 늘 하던 선수들이 그냥 하고 네. 그냥 똑같은 약간 요런데 요런 신선함을 주는 것도 아시아 쿼터의 어떤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